네, 이은기 교수님 바쁘시다 그래서 환경법학회 회장 맡고 계셔서 오늘 학회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그냥 잠깐만 어쨌든 지금 새로운 그 제도의 마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별적으로는 민사배상법을 통해서도 가능하긴 하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많이 걸린다. 근데 과거에 변호사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민사배상 소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게 딱 뭐 평균을 내기가 어려우면 본인께서 지켜보신 소송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민사소송이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제가 한 소송 중에는 4년 정도. 4년 정도요. 네. 그렇죠. 특히나 또 서민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까요? 예, 민사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심이 되게 아주 짧은 경우 6개월, 최단 기간이 6개월, 뭐 그건 거의 없습니다만 아주 그 소액 사건, 1년 내지 2년이 걸립니다. 2심에서 사실심이 계속심이라고 하는데 2심에도 또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대법원에 가면 5자 재판이라는 상고 기각, 요거는 2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이제 한 뭐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도 길 뿐더러 서민들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수백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지 때도 대략 1억에 50만 원입니다. 1억에. 10억을 청구하면 500만 원이에요. 대략. 그 다음에 신체 피해에 대한 감정 비용. 신체 피해 부위와 정도에 대해서 이제 신체 감정을 하거든요. 대개 대학병원에서 합니다만, 요 감정 비용도 또 들어가고, 그 기간이 감정 결과 보고서를 언제 보내주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그러니까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개별 서민들이 그냥 알아서 각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가가 지켜보고 있는 거하고 다름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송 진행 경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인과관계 입증이라든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사망했어도 가습기에 무슨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나는 증거를 채증해서 사진을 찍어줬다든가 제품을 쓰던 걸 남겨뒀다든가 이런 걸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증의 어려움이 민사소송에 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까 환경부에서 그 답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양병국 저기 한정희 의원님 정책관께. 질문이 끝났나요? 이은기 교수님에 대해서? 예, 이은기 교수님. 그러면 일어서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4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쁘시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네.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더 물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까지만 제가 5시 일단. 반까지만 가면. 아, 그러시군요. 그럼 편리한 시간에 일어서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네. 그 환경부에서 진술을 한 자료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 진행 중인 지원 방안이라 그래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안, 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관련한 내용. 근데 이게 지금 가능은 한 겁니까? 최근에 있었던 국무조정 회의 결과를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부의 공공보건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부의 나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현행제도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각종 의료 지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의료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등록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법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긴급의료 지원을 보시게 되면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총 2회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무언가 사고 내지는 이벤트가 발생한 지 6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장애인 등록인 경우에는 이제 그 장애인으로서 이제 고착이 된 경우에 이제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두 개의 제도는 지금 당장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인 지원 방안 관련해 가지고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질환이 그야말로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희귀하고 난치한 질환들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운영들은 선천성 유전 질환들을 대부분으로 이렇게 규정을 좀 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정하는 위원회의 그 전문가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4대 중증 질환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암, 그다음에 심혈관,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가습기로 인해서 발생을 한 이 질환이 희귀난치성 질환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좀 곤란하고 더더군다나 이 동질환인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명백하고 그래서 인위적인 것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하여튼 역학조사 선천적이거나 결과에 후천적인 대해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으면 자세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이 질환의 카테고리에 넣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관계부처 간 협의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물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지금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면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건 운영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차원으로 보면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이것은 원인 물질이 명확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인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안 되는 좀 것이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사항도 결국 장애인 등록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그 판정이 나야 되는 시점.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상황도 또 좀 아닌 거죠.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그냥.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장애인 등록 관련이나 이 긴급복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이 대상자 약 400명회가 그 안내를 좀 했고요.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걸 이용을 하도록. 자,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말씀드리는 있습니다. 거는요. 보건복지부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책 말씀하신 게 보건복지부에서 통역이 억셉트가 가능한 적용 가능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 게 대부분인 겁니다. 그죠? 실제 발표는 진술은 이렇게 하셨지만 관계부처 간에 그리고 PPT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나와 계시죠? 저게 우리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고 그래서 검토 의견 법률안 전체 수용 곤란이고 자 이유를 뭘 달았냐면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양 국장님?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과관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조사를 완료했는데 이게 아마 아직 상대가 되고 있는 아니 기업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의학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됐고요. 백동원 교수님께 잠깐. 예. 인과관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관성이 아닌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연이든 아니면은 그냥 이 다른 요인의 중간에 있는데 그것을 거쳐서 연관돼 있든 이렇게 간접적인 것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적인 연관성, 원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러한 연관성이 반복돼서 독립적으로 관찰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거가 그 똑같은 조건을 했을 때
그 같은 양상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은 그 반복적인 그런 연관성이 관찰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충족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두 네.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그 원인을 바꾸면은 결과가 바뀌든 아니면 그 중간에 있어서의 그걸 차단시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없어지든 하는 식의 그 조작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두 번째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지금 지난 가습기 살균제 그 회수 내지는 이제 그 사용 금지시키고 난 후에 그 전혀 비슷한 저것이 양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조작에 있어서의 그 결과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이게 몇 번까지 그걸 다 해야 되느냐,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적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최소한의 원인적 연관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저 해당 물질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상황, 소비 도성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원인 물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해당되는 가습기 살균제를 다 수거 조치를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재부에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에 약간의 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건 관련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했고,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안 관련해 가지고는 가령 예를 들면은 폐암과 담배와의 연관성이 한 16정도의 수치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근본에 나오고 있는 가습기 세정제와 폐질환과의 연관성은 그 수치가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인과성이 높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